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비즈니스 정보 기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 우리 수업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측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그 예측 분석 기법들 중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빅데이터 분석 기법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어, 뭐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얘기하죠. 예. 이렇게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그 예측 분석 방법들 중에서 가장 뭐 기초적인 그런 기본적인 또 가장 쉬운 어떤 방법론 하나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K-means 네이버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요. 보통 그 네이버는 이웃을 얘기하는 거고, 니은스테는 이제 가까운 이웃.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까운 이웃을 니은스 네이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제 K라는 거는 그 가까운 이웃 중에서 K명의 가까운 이웃을 참고해서 분석에 이용하는 그런 이제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K-means 네이버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측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분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향후 5년 안에 어,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 파산을 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형. 그래서 어떤 기업이 향후 몇 년 안에 망할 것인지 아니면 망하지 않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나누는 목적으로 이 케이니스 네이버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니스 네이버 방법은 우리 이제 그런 그 프리딕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또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디 이렇게 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부 안 한 처음 보는 내용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다든지 또는 어디 뭐 해외 여행을 갔는데 처음 간 나라의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길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에 유사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문제다. 그런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예전에 다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 여행을 하다 길을 잃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나라와 유사한 나라 또는 그 나라에 비슷한 환경인 그런 나라의 어떤 경험, 뭐 여행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좀 잘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케이니스 네이버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해결해야 되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문제 중에서 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한 과거 사례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유사한 과거 사례를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 유사한 사례들 중에서 그럼 몇 개 정도를 활용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이 5년 내에 망할 것인지 망하지 않을 것인지, 이거는 과거에 5년 전에 뭐 어떤 데이터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기업이 망한 기업 데이터와 망하지 않은 기업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망하지 않은 기업과 망한 기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과 유사한 재무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기업의 사례를 찾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망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또는 망하지 않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를 봐서, 만약에 비슷한 기업들이 중에 망한 기업이 많다면 아마 지금 현재 이 기업도 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그 주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망하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많다면 이 기업도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뭐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케이니스 네이버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뉴럴넷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예, 뭐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죠. 아티피셜 뉴럴넷이라는 방법도 있고,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딥러닝 방법도 있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들이 많이 있고,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랜덤 포리스트라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훨씬 그 어떤 예측 성능이나 이런 건 좋지만, 이런 방법들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한 그런 계산 과정이 그 알고리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제 뭐 그런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을 이해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정보 기술에 대한 좀 쉬운 이해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운 방법보다는 가장 그 좀 뭐랄까 그 이해하기 쉬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한번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흔히 이제 케이니스 네이버라는 방법을 우리가 어, 레이지 러닝 방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레이지 러닝은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게으른 사람이죠. 소파에 누워가지고 뭐 TV 리모컨으로 TV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는 그런 이제 아주 한가하게 어떤 그렇게 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케이니스 네이버라는 방법도 이 사람의 모습처럼 굉장히 좀 게으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지 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특징이 이제 게으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들은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딕티브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그 예측을 위한 모형 자체를 만들어서 이 모형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해 가지고 그 어떤 그 기업이 또는 뭐 대상이 뭐 망할 것인지 망할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이 프리딕티브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 잠시만요.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이거 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법은 이제 부지런한 학습이죠. 예.
모형을 미리 만들어 놨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적용해 가지고 예측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반해서 레이지 러닝 방법은 미리 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 두지 않고 새로운 뭐 이게 분류나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뭐 계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예측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게으른 학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법들은 대부분 이거 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지런한 그런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특별하게 이 케이니스 네이버 같은 이런 몇 가지 방법은 이런 게으른 학습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좀 다른 방법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게으른 학습이 그러면 뭐 다 좋으냐, 나쁘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게으른 학습은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자 할 때, 문제에 대한 예측값을 만들고자 할 때, 일단 게으른 학습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계산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런한 그 학습 방법, 이거 러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런 그 예측은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지만 한편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해야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게으른 학습은 데이터 이게 분석을 해야 하는 그 데이터의 숫자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적어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게으른 학습인데 그 중에 이제 케이니스 네이버가 대표적인 게으른 학습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으른 학습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건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니스 네이버라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니스 네이버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값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는 데이터는 의료 분야의 데이터입니다. 메디컬 데이터인데 지금 이제 이 한 행이 이 로가 어떤 환자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22살의 사람이고 이제 BP라고 된 것은 블러드 프레셔라고 해서 이제 혈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HD는 이제 heart disease라고 해서 그 심장병이 있는지,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HD가 N으로 된 거는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고 Y로 되어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이 있는,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22살에 혈압은 131 정도이고 이 사람은 심장병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23살인데 128 혈압을 가지고 있고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4살 세 번째 환자는 혈압이 116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에이지, 그 환자의 나이와 그 환자의 혈압을 알고 있을 때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모아 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살에 131 혈압을 가지고 있고 심장병이 없는 사람, 또 24살은 심장병 있는 사람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는 당연히 뭐 어떤 환자든 자기 나이는 알 테니까 쉽게 우리가 나이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혈압도 뭐 우리 이제 그 혈압 기계로 이렇게 측정해 보면 금방 이제 값이 나오죠. 하지만 그 심장 질환, 심장병이 있는지는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밀 검사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의 나이와 혈압만 알면 이 사람이 심장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이제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형태의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K-니스 네이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보면 이제 X축에는 어, 혈압 값이 있고요. Y축에는 나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보시면 아까 22살에 131 혈압을 가진 사람은 여기 이 데이터에서는 22살에 131이니까 요 데이터가 그 첫 번째 환자의 어떤 데이터죠. 왜냐하면 여기 131 정도가 되고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22살이니까 이렇게 아마 요 첫 번째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3살에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24살에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색깔이 동그라미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람은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 데이터, 그 과거에 이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충분히 이제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환자가 방문했는데 이 사람의 혈압과 나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 심장 질환에 걸렸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심장 그 병을 그 예측하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고 새로운 환자의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별표로 지금 표시된 이 사람이 새로운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혈압이 한 1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이는 40대 초반이겠죠. 40, 뭐 45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5살에 혈압이 한 140 정도 되는 환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심장병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걸 좀 확장해서 보면 케이니스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지금 별표로 표시된 사람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는데 과거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별표로 표시된 환자, 새로운 환자의 심장 질환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별표로 표시된 사람하고 사실 이제 K-니스 네이버는 가까운 이웃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이제 거리상으로 제일 가깝게 있는 어떤 환자가 과거의 환자가 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유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첫 번째 사람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첫 번째 사람 요 사람이 되겠죠. 요 사람이 아마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위에 있는 요 파란색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또 위에 있는 초록색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이지하고 블러드 프레셔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좌표 평면상에 두 개체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체가 나이와 혈압과의 관계에서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느냐 예측을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음,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만 가지고 우리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밑에 있는 초록색 점이 가장 가깝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죠. 초록색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럴 때는 이웃을 한 명만 본다. K를 1로 봅니다. 이웃을 한 명만 봐서 가까운 사람 한 명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K가 가깝게 있는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2로 보겠다. 그러면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또 파란색이니까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제일 가까운 사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짝수로 어떤 K 이 가까운 이웃을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반씩 나눠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하기는 그 예측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면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사실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K 숫자는 짝수는 잘 쓰지 않고요. 홀수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홀수가 돼서 3이 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애까지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이게 가까운 친구가 이웃이 3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1명이고 파란색이 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2대1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심장 질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K를 5로 본다면 가까운 순서대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람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Y는 2개가 되고 노는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3명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 질환이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홀수로 1, 3, 5, 7, 9 이런 식으로 홀수 개수로 해서 점점 이렇게 늘려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K가 이럴 때는 심장 질환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심장 질환이 K가 커지면 점점 이렇게 없는 그 심장 질환이 없는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좀 그 우리가 K 숫자를 변경시키면 어떤 값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 값을 약간씩 변경시켜 가면서 최적의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값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보신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그 점들의 거리, 이 지금 평면상의 거리죠.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를 계산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자로 재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자로 재서 할 수 없다면 요 점과 다른 점과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기하학적인 그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그 예전에 이제 그리스 수학자죠. 그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클리드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음 페이지 있는 것처럼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 두 사람 간의 거리, 요걸 이제 D라고 하면 디스턴스. 그러면 요 거리는 D 제곱은 요 거리,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한다면 또 여기를 B라고 한다면 A 제곱, 이거 여기 A가 있네요. 그러면 요거 하지 말고 잠시만요. A로 하지 말고 여기를 뭐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한다면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공부하신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왜 여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C라는 게 보면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yb-y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xb하고 xa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건 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거리 계산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간단한 사례 한번 보시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간의 나이와 그 다음에 현재 거주지에서의 거주 연수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거 형태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세 개의 변수 우리가 age와 주거 연수 그 다음에 주거 형태에 대해서 어떤 그 유사도를 가지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계산은 요 값과 요 값의 차이, 그 다음에 이 값과 이 값의 차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차이를 계산하면 여기 되고 하면 차이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제곱을 다 곱해가지고 다시 루트를 씌워줍니다. 아까 여기서 우리가 했던 그림처럼.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A와 B라는 두 사람의 기하학적인 거리를 계산한 그 유클리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클리드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제 거리 개념이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우리가 보통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런 이제 유클리드 U입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간단한 사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고 다음부터 노라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요 에이지와 그 다음에 인컴 그 다음에 카드 이건 뭐 크레딧 카드의 숫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제 마케팅에서 그 고객의 나이와 그다음에 소득 수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신용카드 숫자를 알고 있을 때 이 사람 새로운 고객이 어떤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이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할인 쿠폰 같은 걸 보내줬을 때 그런 할인 쿠폰을 이용할지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이런 할인 쿠폰 같은 걸 보내줬을 때 그걸 이용하는 경우를 반응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리스판드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예스가 된 게 이제 할인 쿠폰을 이용한 경우고 노는 할인 쿠폰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다른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과연 할인 쿠폰을 이용할지 아니면 이용하지 않을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이와 소득 수준, 그다음에 신용카드 숫자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만 가지고 과거의 고객들 중에서 데이빗과 비슷한 고객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할인 쿠폰을 이용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빗과의 이제 기하학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빗과 데이빗과의 거리는 0이 되겠죠. 근데 이제 데이빗하고 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에이지가 35살이고 그 다음에 데이빗은 37살이고요. 그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인컴은 뭐 5만 달러지만 여기 뭐 50 마이너스 35 제곱 그 다음에 카드는 2개 3개니까 2 마이너스 3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 두 번째 사람도 보면 레이첼이라는 사람하고 데이빗도 보면 37살 마이너스 22살 제곱 플러스 50살 마이너스 50살의 제곱 그죠?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두 사람의 일단 거리를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계산을 뭐 쭉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계산한 사례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유, 데이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K가 1일 때는 이 중에서 요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유사한,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사람 레이첼 15가 제일 작은 값이죠. 그래서 레이첼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레이첼이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할인 쿠폰 사용 여부를 봤더니 이 사람은 이제 할인 쿠폰을 이용하지 않은 거죠. 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를 3개까지 이제 본다면 요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두 번째 가까운 사람, 세 번째 가까운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보면 요 사람하고 요 사람, 즉 잔하고 노라까지 그러면 yes, no, yes 이렇게 세 명이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yes가 두 명, no가 두 명, no가 한 명이니까 여기는 이제 yes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할인 쿠폰 이용할 거다 데이빗이. 그다음에 K를 5로 이제 확장해 보면 전체 데이터가 다 포함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보시면 no가 3명이고 yes가 2명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no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K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정확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K가 작은 숫자일 때, K가 1일 때 굉장히 더 정확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K가 뭐 큰 값을 가질 때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K를 1부터 조금씩 그 늘려가면서 정말 이렇게 잘 나오는, 잘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그런 값들을 찾아서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뭐 어떤 그 기업이 망하고 망하지 않고 또는 이제 어떤 개인의 신용평가에서도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나이나 여기 이제 밸런스는 이제 예금 잔고가 될 텐데요. 이 예금 잔고와 나이 간의 관계를 보고 이게 사람들이 표시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디스바운드리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결과를 가지고 특정한 값 이상인 사람은 이제 신용이 좋은 사람, 또 특정한 값 이하인 사람은 신용이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뭐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뭐 이 과일, 야채, 이 단백질, 이 프루트, 프로테인, 베스터브 이렇게 세 개의 푸드 타입이 있을 때 이런 그 어떤 그 대상이 지금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다 분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새로운 야채가 새로운 어떤 음식이 들어왔다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일로 볼 건지 아니면 단백질로 볼 건지 아니면 야채로 볼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케이니스 네이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스윗니스 이게 얼마나 달달한지 그 다음에 크런치니스 얼마나 이제 바삭한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달달한 정도 높겠죠. 10점이고 크런치니스도 바삭한 정도도 이제 9점이고 반면에 이제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은 없기 때문에 1점이고 크런치니스도 한 4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크런치니스와 그다음에 스윗니스를 가지고 말씀드린 이런 그
음식들을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 뭐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럿 뭐 이렇게 애플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스윗니스나 크런치니스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쪽에 있고 반면에 치즈 같은 경우는 스윗니스와 크런치니스 낮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다면 그 음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기하학적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유사한 개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린 앞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그 어떤 이 분류 값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 보니까 여기는 개체들은 베스터블에 해당되고 여기는 이제 프로테인에 해당되고 여기는 프루트에 해당되는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상품 지금 토마토라는 게 이제 들어왔어요. 토마토라고 하죠. 토마토가 들어오면 이제 토마토가 야채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베지터블에 해당되는지, 프로테인에 해당되는지, 프루트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까운 개체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한다면 제일 가까운 개체를 봐야 되니까 아마 어, 오렌지가 제일 가까운가요? 오렌지가 제일 가깝다고 한다면 프루스로 이제 그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K가 한 3일 때는 오렌지하고 그린빈보다는 그레이프가 더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넛 해서 보면 이제 프루스에 해당되는 게 두 개, 프로테인이 하나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프루스로 판단할 수가 있죠. 또 이제 K가 5가 되면 뭐 또 다른 그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K가 7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토마토는 베지터블에 해당되죠. 예, 베지터블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 베지터블 나올 때까지 K 숫자를 이렇게 좀 늘려가면서 그게 잘 나오는 그 K 숫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마토하고 그린빈 간의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요 계산 수식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그레이프나 몇 개, 뭐 오렌지나 이런 걸 가지고 떻게 이제 계산되는지 그 디스턴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두 개체 간의 유사한 정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스턴스, 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면 되는데 K는 그럼 몇 개로 하는 게 적합한지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분석할 데이터의 숫자의 루트, 스퀘어 루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가 15개가 있다. 이게 15개라고 친다면 15개 있으면 15개, 15를 이제 스퀘어 루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3.87이 나오는데 그러면 한 4개 정도, 요 K가 4일 때 정도가 기본이 됩니다. 이게 기본 값이 되고 요 K가 4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K가 3일 때, K가 5일 때, K가 1일 때, K가 7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근처에 있는 그런 K 값들을 이렇게 좀 변경을 해가면서 좀 더 가까운 그 예측을 잘해주는 K 값을 최적화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K라는 숫자가 조금 이제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일반적으로 좀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스페시픽한 결과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이제 K가 큰 값을 가질 때 여기 K가 1일 때와 K가 30일 때를 보여주는데 K가 30일 때는 조금 그 분류가 예측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완만하게 된다. 완만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경계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어, 그
깨끗하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K값이 작아지면 굉장히 이렇게 지엽적인 그런 분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K가 큰 게 좋고 어떤 경우는 K가 작은 게 좋은데 이거는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실제 K 값을 좀 변경해 가면서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이렇게 그 변경해 가면서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이 K 값을 이렇게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과거 데이터의 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K-니스 네이버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성능이 뛰어난 분석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좀 이해가 쉬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케이니스 네이버를 예측 분석 방법의 하나로 이렇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예측 분석의 어떤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